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태균 씨나 저나 이 한국전쟁을 역사책에서만 봐왔기 때문에 직접 그렇죠. 피부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참혹함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총구를 거뉘었을 만큼 참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때 그 잔혹함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 밖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이 전쟁이라는 장으로 들어오면 전장은 그 아름다운 이런 산천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남은 한국전쟁.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일도 있었어요. 아군에 올라가서 곧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념의 대립을 이어온 역사는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뭐 800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00밖에 안 살았더라고. 항공기 싹둑이라 비싸. 그게 왜 골로 들어오면 갈리는데 나만 죽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물지 못한 상처. 점차 잊히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한국전쟁의 기억들을 만나봅니다. 전쟁의 흔적을 쫓아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양양문화원. 지난 2017년 이곳에서 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한국전쟁의 모습을 기록한 증언록인데요. 양양 군민들의 기억을 모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3.8 이북으로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수복된 그런 지역인데 그 대한민국과 그 북한을 다 겪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같은 마을이라도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득세할 때는 이제 숨지기고 있었는데 이제 국군이 들어왔어요. 국군이 들어오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 한 집들을 이제 찾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했느냐, 뭐 여명위원장 했느냐, 인민위원 뭐 했느냐 찾으면 그다음엔 인민재판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은 양양 곳곳에서 전쟁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꼼꼼히 담았는데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전쟁의 잔혹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당시 1101 야전 공병단 소대장이었던 젊은 청년은 어느덧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양재혁 할아버지는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가장 남는 기억은 말이요. 현석사는 이거 해줬어. 예. 이거. 그 인민군이 우리 하력이 어떻게 시인지 전부 두통을 맞아가지고 해골이 나와서 있는 그런 시체를 비우선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흘 지나서 나흘 만에 그 산에 가서 최고 정상에 오르니까 다들 막신기관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쏙쏙 우리를 향해서 쏟다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게 진동에 의해서 말이요. 심장마비가 된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렇게 사격하는 도중에 그냥 우리가 올라가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발로 탁 차니까 죽어서 생명은 없는데 그 얼마나 그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그랬다. 전쟁이라는 게 되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머리에 아주 박힌 게 그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증언록 맨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철수 소장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었는데요. 전쟁 당시에 살았던 속초시 도문동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서 여기서 자라면서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어렸을 때 그 6.25 전쟁 겪으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쟁 때는 뭐 항상 불안했죠. 뭐. 비행기 날아가지 또 저쪽 바다에서 한 포가 쏘면 지나가면 짜락짜락 소리가 나면서 산이 우르릉 울려요. 동네에서 비행기 떴다 그러면 굴 파는 데로 들어가고 그냥 하루 노는 일이 굴 파는 일이에요. 그게 놀이야.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산에 가서 굴 파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은 불안하니까 집도 울리지 산도 울리지 하니까 산에 가서 굴을 파면 우선 안전해서 그랬을까? 예.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의 비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암초처럼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억을 듣기 위해 이번엔 강릉시 보훈회관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은 각기 다른 전선에서 목숨을 걸었던 6.25 참전 용사들. 이들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꿈같이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리 말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해 다. 낮에는 우리 아군에 올라가서 고치 점령하고 있다가 밤에 또 나와가지고 인민군이 올라오고 달공산 꼭대기 우리가 공격해 올라가 보니 땅이 포탄에 얼마나 맞았는지 이 눈안 정도가 돼요. 이 땅 뒤집으면 뭐야 쑥쑥 빠지는 게 퍼석퍼석하는 게 이만큼씩 났단 말이에요. 아군에서는 이제 야포, 항공, 함포 뭐 별거 다 여다 막 퍼붓는 거예요. 315고지인데 그 고지가 310고지라 했어요. 5m는 얕아졌다는 게 포를 얼마나 쐈는지. 부상당하면 또 한 사람 치료해서 내려보내고 일을 한 일주일 생사를 같이 했죠. 내가 우리 분대가 뭐 8명인가 그때 나까지 됐었는데 3명밖에 안 살았더라고. 포화는 전장뿐만 아니라 마을과 피란길에도 비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랫동네 한 사람, 좀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인민군이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죽였는지 그 동족도 모르지 뭐.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금어인데 또 집에 와 이야기 들으니 그 언니를 얻고 그 동네에서 사다가 나오니 항공의 싹색이라고 있어. 그게 왜 골로 들어오면 갈렸는데 업은 언나만 죽었다 이게. 강릉시 강동면. 아무도 찾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10,000명을 봉안해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포화 속에 휘말려 희생당한 민간인은 무려 100만 명. 70년 세월 우리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잊히고 있는 이름을 이 위령탑만이 묵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힌 전쟁의 비극 또 하나. 강릉시 노암동에 위치한 옛 기차 터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가 됐지만 알고 보면 참혹한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2차 그 사람들 이제 공습할 때 2차 공습해가지고 미처 여기서는 후퇴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학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참 유교에 쓰라린 그 슬픔을 그 담은 비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현충 일대 거기서 모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됐지만 이 사실을 아는 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어르신뿐인데요.
당신이 바라보는 한국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북에서 남침을 했는데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먼저 그렇게 학생들이 알고 지금 대학생이든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군이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 이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싸워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족 상대에 있어서는 안 될 거고 6.25 같은 참사는 다시는 오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역사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한국전쟁 70년.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네, 양양군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전쟁의 기억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아직 다 아물지 못한 아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는 한국 전쟁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우리 어르신들이 전하는 이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상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남은 분단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강소기업의 일일 신입사원을 만나보는 해볼랑가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으로 가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 드디어 산단을 벗어나고 지구지구 수안지구에 일개민지가 왔습니다. 저도 수안지구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선물이요? 아니 삼복더위에 겨울옷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겨울옷이 갑자기 왜 나오지? 어디지? 여기 어디 아이스링크장이 있나? 수안지구 아이스링크장 있나요? 어딜까? 아니 뭐 그런 건가? 약간 얼음 공장, 얼음 공예 뭐 이런. 왠지 오늘도 쉽지만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떠나보시죠. 지금을 즐겨라. 와 진짜 감이 안 오네. 어떤 곳인지. 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키가 훤칠하시네요. 네. 네. 아니 네. 제가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네. 사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오면서 전혀 낌새를 못 느꼈어요. 네. 저희 뭐 간판도 뭐 크게 안 달아져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이제 돈육하고 네. 족발, 그다음에 오돌뼈, 뭐 껍데기 이런 거를 가공해서 전국으로 납품하고 뭐 갈비 같은 거 네. 가공해서 하는 데입니다. 제가 또 직영 매장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2년 전부터 뛰어든 육가공 유통업. 요식업 운영 노하우를 살려 돼지의 모든 부위를 가공해 전국으로 유통 중인데요. 벌써 매출 40억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 고기, 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굉장히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 설마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가공 식품들을 이제 만들고 네. 식당도 제가 출근을 하는 네, 건가요? 네, 네. 오늘 만들어서 소비자가 최종으로 드시는 것까지 네. 같이 다 하셔요. 두 분. 아하. 제빵은 손탁구 패션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제? 갑시다. 여기로? 여기에요? 여기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네. 아 이곳이 냉장고. 겨울왕국이었군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엘사 선배님들. 와, 대박. 어머 나 이렇게
봐요.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럼 이쪽 오돌뼈, 네. 광주식 오돌뼈, 광주식 오돌뼈 한번. 아, 여기도 선배님들 네.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오돌뼈. 아, 이게 오돌뼈예요? 네. 근데 좀 약간 제가 봤던 오돌뼈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이게 이제 광주식으로 이렇게 뼈를 다 일일이 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다져가지고 기계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안주로 먹는 오돌뼈가 아니라 광주식 오돌뼈인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대표님, 근데 이게 지금 돼지의 어느 부위인 거예요? 지금 네. 여기가 네. 삼겹살하고 네. 그 갈매기살하고 다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살은 삼겹살인 거예요. 아, 이 살이 삼겹살 네, 살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네. 여기는 물렁뼈가 있고 그 연결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네. 갈비뼈가 있어요. 그럼 이 뼈는 못 아, 먹습니다. 이 하얀 것만 물렁뼈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네. 뼈를 아, 이거 뽑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언제 다 뽑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네. 작업을 해주는데도 없고 아, 이제 전라도 쪽에만 이 네. 시장이 형성돼서 네. 조금 하는 거지 네. 다른 쪽에서는 없어요. 살에 박혀있는 갈비뼈를 일일이 빼내줘야만 맛있는 광주식 오도독뼈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저 돼지의 특수 부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어떤 부위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생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네. 이건 뭐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대구 하면은 이 뭉티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광주식 오돌뼈면은 뭐 이름이 있으면 좋겠네. 뭐가 있을까? 조사불어? 조사불어. 신화불어 느낌이네. 조사불어. 광주식 오도독뼈 조사불어. 조사 불기 전에 뼈를 마저 빼내야 하는데요. 한 바구니에 20kg, 하루에 15바구니 정도를 작업합니다. 선배님들은 뼈만 쏙쏙 잘만 빼내시는데 저는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뼈를 모두 발라낸 오도독뼈. 이제 한 줄 한 줄 기계에 넣어 다져주는데요. 총 6개의 칼날이 남아있는 물렁뼈와 살을 먹기 좋게 다져줍니다. 보기만 해도 오독오독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완성된 오도독뼈는 진공 포장 후 전국으로 배송되는데요. 갈수록 이 광주식 오도독뼈의 인기가 높아져서 요즘에는 원재료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쭉 광주의 맛을 전해주렴. 오도독뼈에 이어 족발 작업을 할 시간. 쓱쓱 면도칼 소리만이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나 얘는 어떡해요? 적응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 내가 맛있게 먹는 건데 뭐. 각선미가 잘 빠졌네요, 이 녀석은. 아니, 여기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기존에 지금 이게 다 철 작업이 돼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가 이게 지금 잔잔한 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렇게 면도칼로 밀어가지고 기계가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기계들이 못하는 부위는 저희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면도기로 왁싱 작업을 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 다 끝나면 제 다리도 한번 해주세요. 털 방향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양쪽 모서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일단 깔끔하게 말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털이 안 그게 간지럽히는 것 같지? 기분이 좀 약간 묘하긴 하네요. 선배님도 처음에는 좀 그러셨죠? 네, 저희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막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나 지금? 얘네들이 막 나한테 걸어올 것 같은데? 나 못 살겠다, 진짜. 족발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족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맛있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니까 조금만 참으실게요. 네, 곧 끝납니다.
몇 쪽 정도? 하루에 저희는 1시간 정도 한 40개 정도? 1시간에 40개 네, 정도? 40개 정도 뽑는다. 1시간에 40개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세요? 하루에 저희가 지금 한 2톤가량? 2톤이요? 네, 2톤가량 하고 있어요, 작업. 2톤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 하는데. 이렇게 주름진 곳에 여기 구석구석 파있는 털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적응이 되진 않았는데 구석구석 왁싱을 잘 해드릴게요. 여기 좀 약간 팔꿈치가 똑같아요. 솔직히 저는 족발을 진짜 좋아해서 뭐 이 정도야 뭐 금방 하지 약간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촉감이 진짜 사람 살 촉감 같아가지고 처음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로 적응이 오렴. 좀 되려나 싶을 때쯤 족발 얘네는 손질 작업이 이제 끝나고 족발. 다음 작업에 족발. 돌입했습니다. 맞죠? 맞죠? 왜 포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전족인데요. 네. 이게 소안동의 족발 업체 저희가 족발 가게에 납품을 하려고 이게 사이즈별로 저희가 선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냉장고로 네.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냉장고 아니었어요? 네, 여기가 냉장고. 또 다른 냉장고가 네. 여기는 더 춥네요 진짜. 네, 여기는 여기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못 있습니다. 네. 추워서. 이제 그러면 이것들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싣고 전족, 후족, 앞다리 있고 뒷다리 선별을 해서 네. 키로수 체크해서 네. 저희가 이제 따로 상차해서 이제 배송 나가는 겁니다. 몇 개 실으니까 12개. 보통 한 봉지에 10개의 족발이 들어있는데 20kg 정도거든요. 몇 번 옮기고 나니까 팔이며 허리가 저릿저릿했습니다. 몇 마리? 점점 느려지는 속도.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님들과 힘을 합쳐서 배송 물량을 채우고 족발을 기다리는 가게로 출발. 족발은 주로 광주 전남 쪽으로 납품하는데요. 오늘은 공장 근처의 한 족발 가게로 향했습니다. 족발들이 좀 살이 실한가 봐요. 족발이 무거울수록 저는 힘들지만 손님들은 기쁘시겠죠? 살이 꽉 찬 족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12개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족발 잘 왔어요. 사장님, 네. 저희 족발 어떤가요? 항상 네. 상태도 신선하고 네. 살도 꽉 차 있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써왔는데 네. 예, 한 번도 나쁜 상태로 온 적이 없고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여기가 이제 체인점이잖아요. 네. 저도 여기 단골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사장님이 또 우리 회사 단골이셨다니.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맛있는 족발 네. 잘 즐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족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촬영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멘탈이 이제 진짜 조퇴할 뻔했던 찐 노동이 찾아옵니다. 왜 이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 같이 모여 살자 이런 말을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실천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무려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5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처음 만나게 된 사연도 참 재밌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순도순 살고 있는 5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얼큰해 보이는 전골 메뉴까지 눈맛, 입맛을 제대로 자극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솜씨가 대단한 듯합니다. 사장님. 네. 네. 식당 하나에 사장님이 10명이라고요?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한 식당.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손님도 많고 식당도 넓은데 아르바이트 하나 없이 모두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음식을 만드는 분은 당연히 사장님, 계산대에도 사장님, 설거지도 사장님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요? 다들 식당을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고.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 학부모 모임으로 만난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자애들이 셋, 남자애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가게 다 식당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게 된 거죠.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이 벌써 31살이나 됐습니다. 한번 모이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를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모이면 서로 안 갈라내니까 서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모여 살기로 한 게 아마도 한 10여 년.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5가족.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친형제 이상으로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든지 반대를 하면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안 들어온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전부 다 찬성을 해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냥 뭐 막연하게 같이 살자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보통 모임에서. 근데 그러다가 또 혹시 또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였죠,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 대장님이 꼬셨어요. 가면 밥 다 해줄 텐데 왜 안 가냐고. 그 모임만 하면 너무들 재밌게 지내니까 모험이어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0년이 넘도록 각자 다른 메뉴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요. 함께하는 식당 메뉴는 모두에게 새로운 메뉴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위치나 우리 컨셉이나 이런 거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메인 메뉴는 물론이고 깔끔한 곁들이 음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 우리 대장님이 모든 걸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가 요리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충적으로. 각자의 주특기를 살려 다양하게 선보이는 맛. 5가족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맛이 궁금합니다. 수육전골은 사골 육수가 들어가서 담백하고 또 이 매콤한 맛이 있어서 되게 입맛을 돋구고 깔끔해요. 튀김까지 해서 골고루 맛본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고 한번 뭐 친구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은 곳. 음식 맛도 맛있지만 한 지붕 아래 5가족이 사는 것도 눈길을 끌죠. 부러워요. 사회에서 형제들도 마음이 안 맞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같이 또 가게도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지낸다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5가족의 점심을 준비하는 대장님 부부.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를 준비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생선가스고요. 저희 대장님하고 사모님인데 매일 저희 그 식사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베테랑 요리사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10식구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같이 안 살 때는 사실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늘 진짜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그것 때문에 일하러 나오는 게 더 즐거움이 배가 될 정도로. 여기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니까 뭐 한 가지를 단촐하게 준비를 해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아요. 그리고 원래 둘 다 음식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어요.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 식구란 같은 집에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친형제와 다름없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한 건물에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5가족.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5 가족이 있기에 가족의 소중함도 더 많이 느끼고 바쁘게만 살았던 날들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는 또 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그동안 뭐 살아왔던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또 애들 얘기 이런 걸 하면서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쉴 법도 한데 또다시 함께 모여 텃밭을 일굽니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농사 솜씨는 없지만 함께 밭을 일구고 씨를 심으면서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일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올라와 봐야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앉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또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호흡 깔깔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늘 말하는 가족. 하지만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함께 얘기하고 웃다 보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 풀어집니다. 소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역사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아직까지 얼굴 붉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모임도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저만 조금 빠지면은요, 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다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5 가족. 불평, 불만 대신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마음이 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도 공평하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공평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되더라고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겠죠? 내가 가져왔더니 다들 너무나도 믿어요. 다 식당했던 분들이니까 아무한테나 맡겨도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한 지붕 아래 5 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맞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같이 함께 사는 게 웃을 일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웃을 일들이 더 많죠.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 엄마, 부모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사니까 많이 의지가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도 든든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도 했지만 함께 살고픈 꿈을 이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 늘 변치 않고 늘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한 지붕 아래 5 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5 가족. 이웃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지붕 아래 5 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5 가족의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그건 바로 이 공평하게 무조건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하는 일은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슬기로운 이 공동생활의 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 변치 않고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 가족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래되고 낡은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청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 대전의 대동마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대동. 요즘 어느 동네보다 핫한 곳으로 버려진 주택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대동만의 느낌과 희망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대동에 대한 애착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년형 마을 기업을 만들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대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대전시 동구 대동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좁은 골목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고 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대동으로 왔습니다. 오래된 골목도 많이 있고 지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 한 모금이 떠오르는 대동골목.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덩그러니 옛집만 남아있는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며 대동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동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첫 기억은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가로등도 좀 없고 좀 어두운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주변에도 좀 가게들이 좀 생기면서 좀 골목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골목이 정감 있고 한데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소재동이나 대동 이 지역에 좀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문화 공간들이 생기면서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동만의 낭만과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터를 지켜온 듯한 오래된 집 한 채, 청년형 마을 기업이 꾸려가는 식당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깔끔한 식당이 있네요. 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래된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식당하고 카페로 오픈했습니다. 와서 이제 음식 드시고 또 주변 분위기가 색다르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어때요? 그냥 오셔서 조금 가정집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좀 편하게 식사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셔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대동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식당.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소품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카레와 돈가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가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주문 받고 그때 들어가고 워낙 시간이 좀 걸리는 메뉴들인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인내해 주세요. 그런데 요리가 비주얼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고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좀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갖고 조금은 좀 차별됐으면 해서요. 네. 돈가스와 카레가 최고의 메뉴였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추억이라는 접시 위에 부드러운 오믈렛과 맛깔스러운 소스 그리고 노릇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올려 담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 카레가 대동만의 스타일로 재탄생됐습니다. 밥 위에 고소한 달걀 프라이를 얹고 조금은 묽게 끓인 카레에 새우튀김을 올려주면 맛있는 냄새가 볼볼 나는 카레 완성! 부담 없이 한 입 먹고 나면 진한 향기와 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이런 데는 대부분 또 뭐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오는데 또 남자분들끼리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이전에도 여기에 한번 왔을 때도 느낀 건데 정말 식당이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와이프랑도 한번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와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식당들이며 뭐 카페며 다 예쁘고 맛도 좋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맛 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이 자자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먼저 돈가스를 살짝 잘라보니 치즈가 쭉 속을 꽉 채운 돈가스 맛이 궁금했는데요.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운맛 특제 소스가 별미였습니다.
이곳의 카레는 어떤 맛일지 노릇하게 튀긴 새우튀김을 크림 카레에 푹 찍어 먹어봤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카레는 역시 밥에 살살 비벼 먹어야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요.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처음에 돈가스와 카레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비주얼부터가 상당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이 돈가스, 그냥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매운 돈가스 소스인데 이 소스가 튀김옷과 고기가 잘 어울리고요. 이 카레도 보통 카레가 아닙니다. 크림 카레, 부드러운 크림 카레.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집이네요. 대동골목이 핫해진 이유 조금씩 알 것 같죠? 배가 든든하니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맛있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또 다른 양식을 만나러 가시죠.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쪽으로. 마음의 양식을 찾아간 곳은 바로 식당 옆 문화충전소 동네 책방입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주제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면 대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겠죠. 대동의 책방과 카페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뭐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다채롭게 즐기길 원하는 것 같아요. 카페를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카페 음료도 판매하지만 어떤 책들도 볼 수 있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한적하던 동네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원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반기는데요. 정말 궁금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참 이렇게 알려진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세 번째 마을 기업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마을 주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커피로 더 사랑받는 곳입니다. 식당 갔다 책방에 카페까지 분위기가 다 따뜻하면서도 비슷하네요. 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청년들이 처음에 조금 와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다가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걸 봤어요. 더불어서 또 좀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같이 예쁜 문화 공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생겨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또 조금 지나서 식당도 만들고 책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대동에 왔을 때 보살폈던 어린이들이 꿈이나 희망 없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침반이 되어주고자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하더라고요.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는 요즘 대동 골목도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형 마을 기업 조합원들은 대동의 멋과 문화를 지키며 살고 싶은 동네로 키우고 싶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돕고 서포팅하고 싶고요. 이 마을에서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분들이 언제나 즐겁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이 더 생동감 있고 또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대동 골목이 요즘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동만의 멋과 낭만을 지켜가는 이들 덕분인데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네, 대전의 대동마을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던 공간에서 이제는 몰려오는 핫플이 됐습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래된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골목의 정겨움이 참 좋았고요. 그쵸. 또 낡은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꾸민 동네 책방이나 카페들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청년들이 펼쳐나갈 계획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대동마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성군의 체리마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마을의 20여 가구가 체리 농사를 지으면서 체리 특화 마을로 됐다고 합니다. 달콤한 체리 맛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붉은 빛의 영롱한 과일.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음성 값산 체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노란 금계국이 예쁘게 핀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과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뭐 수박, 복숭아, 참외도 있고요. 거기에 바로 체리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산 좋고 물 좋은 음성에서 국내산 체리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서자 향긋한 체리 향이 가득.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국내산 체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값산 체리 마을은 국내산 체리를 재배하는 곳이. 아, 여기가 값산 마을이에요? 네. 와, 이곳은 그러면 어떤 마을인 거예요, 도대체? 체리로 유명한 마을이죠. 1990년도에 우리 이보섭 회장님께서 처음 여기 체리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값산 체리 마을에 이제 된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체리 가로수 그리고 20여 농가가 이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체리로 특화된 마을입니다. 1992년 이 마을에 체리 묘목을 처음 심은 이후 매년 여름이 되면 곳곳에 새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며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답니다. 달아서 맛있어요. 씨가 한 개밖에 없어서 편하고요. 먹을 때 쉬지 않고 단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음성 값산 체리.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두 팔 걷어붙이고 체리 수확을 거들어 봅니다. 어우, 잘 땄다. 일일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체리를 수확합니다. 이렇게. 아니, 쉬운데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딱 꺾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리가 따집니다. 아니, 근데 이 체리가 어떤 게 익은 거예요? 이거 골드 체리라 해서 예. 약간 빨간 빛이 나면서 노란 빛. 슬쩍 체리를 맛보았는데요. 아니, 저 체리의 신세계 맛을 봤는데요. 맛있죠. 아니, 제가 수입 체리를 먹었을 때는 약간 그 신맛도 나고 시큼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안 나고 진짜 단 거 맛 나요. 와, 체리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었나요? 체리가 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인지 귀족 과일인지 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짧다고 하네요. 6월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 좋아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애기들도 잘 먹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좀 수확이 좀 적어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과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체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올여름을 책임진다. 체리를 통째로 올려놓은 체리 팥빙수. 얼음 동동 띄운 체리 주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체리청이 쫙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쫙 있고 이걸 흔들면은 체리 주스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흔들겠습니다. 야, 올라옵니다. 시원한 체리 주스 한 모금 쭉 들이켜보니 아니, 어떻게 온도가 이렇게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체리 수확하고 네. 비품으로 네. 이제 설탕하고 버무려 놨다가 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팥빙수에 또 체리를 넣으신 거네요.
아니 대부분 또 팥빙수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체리가 들어간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자 여러분, 국내산 체리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아 정말 진짜 이 비주얼도 정말 예뻐요. 예. 이게 시원한 거와 달달한 거랑 만나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과일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먹기 편해요. 체리 주스에 담긴 체리를 입속에 쏙 넣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체리를 팥빙수와 함께 먹으면 달달함이 2배, 완전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장님, 이 갑산마을 도대체 정말 진짜 딱 봐도 탁 트여 있고 멋져요. 저희가 예. 권역 사업을 5년에 거쳐 갖고 공원 조성하고 예.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제 체리 축제도 작년서부터 축제 하고 있거든요. 예. 65가구 130여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갑산 체리 마을은 고즈넉한 정치와 아늑한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고요. 임진왜란 당시 상주 목사였던 건길 목사의 충신문은 이 마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자 앞에 가꾼 보리밭은 이 마을의 정치를 한껏 분위기 있게 해주네요. 저희 마을에는 체류형 주말 농장이 있는데요. 5동이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여기 머무시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에 적응도 해보는 음성 갑산 체리마을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한 귀농 귀촌 마을이기도 합니다. 체류형 주말 농장에서 직접 텃밭도 가꾸고 농촌 생활도 체험하면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갑산 마을의 귀농에 체리 농사를 시작한 분도 계시다네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체제형 주말 농장이라고 입주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귀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마을도 너무나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리도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 틀을 잡고 이쪽에 이제 체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번에 귀농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체류형 주말 농장으로 천천히 귀농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네요. 일단 맛있는 체리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체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체리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체리를 심게 되었던 거죠. 재영만 씨의 체리 유목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체리와 함께 익어가는 귀농인의 꿈. 행복한 그 꿈이 맛있게 열리길 응원합니다. 음성 갑산 마을에는 맛있는 체리가 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상콤달콤한 체리가 열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마을, 음성 갑산 체리 마을에서 상큼하고 달콤한 체리와 함께 행복의 맛을 느껴보세요. 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체리는 생과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요. 화면에서처럼 체리 주스나 팥빙수로 즐기면 그 새콤달콤한 맛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성군의 체리 마을뿐만 아니라요. 국내 농가들의 체리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 머지않아 곧 이 국내산 체리가 수입산 체리의 자리를 넘어서기를 전국시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